여러분, 재정 적자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3차 추경을 40조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 규모가 말입니다. 무려 130조 원을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재정 위기도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려가면서 경기가 V자 반등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V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혹시 V자 반등이 오더라도 이게 V자로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꺾인다니까요. 70% 80% 줄었는데 20% 30% 반등을 해본들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자가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재정에도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 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총 수입에서 마이너스 총 지출, 그리고 또 마이너스를 합니다. 사회 4대 보장성 기금이요. 그렇게 하니까 무려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89조 4천억 원입니다. 89조 4천억 원. 여기에다가 지금 3차 추경까지 합치면요, 40조가 합쳐진다 그러면 이거는요, 엄청난 수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24조 그 규모의 1, 2차 추경을 합치니까 이렇게 89조 4천억으로 확 늘어난 거예요. 지난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전체가 54조 4천억 원입니다. 이미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때요, 1998년에 2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이때도 2009년에 43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때하고 지금 현재 89조 4천억 원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거의 금융위기 수준에서 2배가 늘어난 겁니다. 2배.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때하고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1914조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7%. 지난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난해하고요. 지난해 GDP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4.7%입니다. 외환위기 때 1998년에요. 4.6%였어요. 4.6%.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보다가 지금 재정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3.6%밖에 안 됐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부가 잡은 지표는요, 경제 성장률이 3.4% 성장한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거든요. 경상 성장률이 말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4.5%로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경상 성장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0% 이야기하죠. 경상 성장, 경제 성장률이요. 0%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모가 바뀝니다. 그러면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더 큽니다. 문제는 89조 4천억 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차 추경 있잖아요. 3차 추경을 아마 이대로 가면 40조 50조 한다고 그랬습니다. 50조 하면 더 커지는 거고요.
40조만 한다고 했을 때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30조 이게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40조만 했을 때 이래요. 근데 50조가 되면 130조를 훌쩍 넘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재정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이게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다.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하잖아요. 예, 국채 발행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들어가서 각국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국부펀드도 그렇고 국채부터 먼저 사거든요. 그럼 회사채는 어떻게 됩니까? 순위에 밀려날 수가 있어요. 국채를 먼저 사고 순위 회사채는 늦게 삽니다. 그러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사니라고 회사채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탄탄해져야 돼요. 국채 발행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나 지금 상황인 만큼 줄일 수도 없죠. 그만큼 재정 위기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지난해보다 이미 35조 이상 불었어요. 여기에다가 추경을 더하게 되면요, 적자는 점점 더 불어납니다. 적자는 이렇게 되면 재정 수지 적자 이거요 3%포인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16년에 만들었던 재정 준칙에 보면요, 국가 부채 비율은 40%를 넘지 않는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국가 부채 비율은 40%가 깨진 지는 오래고요. 이대로 계속해서 간다면 46%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부채 비율은 40%의 마지노선,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미 깨졌고요. 여기에 재정 적자도 마이너스 3%포인트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다 깨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재정 준칙을 정부가 스스로 깼으면요, 또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정 준칙에 대한 원칙을 정한 다음에 앞으로 재정 준칙은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밝혔어야 돼요. 지난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밝혔어야 됩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불확실성을 덜 키운 거예요. 앞으로 재정을 이미 40%는 깨졌고 50%는 내년에는 무조건 50% 간다 그러거든요. 블룸버그라고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에 산하연구소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보면 올해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1.4%가 된다. 이러면은 내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달할 거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50%가 넘어서죠.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만큼 넘어서는지는 눈이 봐도 뻔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늘어난다는 거예요. 60%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재정 적자폭은 점점 커지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걱정 안 하는 게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가 많이 나면 날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스가 왜 재정 적자가 나서 재정 위기를 남유럽까지 확대시켰는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재정 적자가 커진다. 이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채에 대한 이자 비중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계속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요, 국채가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는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야, 이자 좀 더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국채의 비중이 커지고 만약에 국채를 살 사람이 덜 줄어들면, 그죠? 가만히 있는데도 사실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국채 비중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자를 더 줘야 되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는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도 모르는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벌써 819조 원입니다. 819조 원. 예, 819조 원은요, GDP 대비 0% 원래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42.8% 수준이에요. 현재 썸썸이대로 가면 44%가 넘어서는 데다가 올해 GDP가 마이너스 1.4%,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되면 4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재정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OECD 평균이 110%라. 우리도 뭐 110% 가자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60%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림자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커요.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여기에다가 기업 부채까지 또 있어요. 공기업의 부채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부채도. 여기에다가 지방정부의 산하단체의 부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는 그림자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때문에 재정을 단단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요, 나라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진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재정의 효과가 얼마가 날지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지 알지만, 지금 재정을 계속해서 쓴다고 해서 경제가 확 살아나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볼 일입니다. 그만큼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게다가 지금 출생률까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가 0.92였나요? 0.92면 출생률이, 0.92명이면 지금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 꼴이에요. 그러면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고령자는 점점 또 늘어나고 미래 세대들은요, 부채의 짐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이라서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할 일인데 너무 당연하게 재정을 지금 갖다 쓴다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을 키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